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 보은사 지화 강의를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화라 하면은 이제 종이로 만든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화라고 하기도 하고 조화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화는 거짓 생화가 아닌 거짓꽃이다, 거짓가짜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화도 이제 거짓꽃인데, 조화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거를 우리가 조화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종이로 만드는 꽃 해서 지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화가 참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종이가 생기면서부터 지화가 금방은 안 만들었겠지만은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우리 기록에 종이는 뭐 오랜 세월이 됐는데, 이 지화라는 꽃 자체를 역사에서 찾아보면은 조선시대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처음 태조부터 그 기록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그 기록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려시대도 그 지화가 있었기에 지화로 하라 그러지, 그 천으로 하지 말고 지화로 하라는 그 말은 이미 지화가 있었다는 거죠, 고려시대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적으로 뭐 고려시대 종이가 있을 때부터 이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계절이 사계절이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은 꽃이 있고 6개월은 꽃이 없어요. 그래서 그 6개월이 꽃이 없는 시기에 뭐 전부 행사가 많잖아요. 그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행사가 있으면 항상 꽃이 장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꽃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역사 기록은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이제 지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화는 어디에 쓰임새가 있었느냐 하면은 궁중에서 이제 행사할 때, 연회를 하고 할 때 있고, 민가 차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간운상제에 이 지화를 다 썼고요. 불교에서는 이제 여기 수륙제 하듯이 영산제, 뭐 예수제, 뭐 연등이 해서 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무속에서는 이제 행사할 때마다 이제 그 꽃을 만들어서 이런 지화를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좀 강의를 좀 끝내고 실제로 이제 꽃을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은, 오늘 그 지화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우리가 1박 2일 동안에 이 지화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처음에 이제 종이를 가지고 재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종이와 도구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종이를 잘라서 조선시대에는 그 염지로 해라, 염색할 염자를 써서 염색한 종이로 해라, 아니면은
그냥 하얀 그 염색도 하지 말고 그냥 흰 종이 꽃으로 그냥 백지로 해라 막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염색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만이 꽃이 이쁘다. 뭐 처음에 재단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염색을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흔히 많이 쓰는 오방색 중에 이제 검정색은 빼고 검정색 대신에 이제 보라색이나 녹색이나 그걸 가지고 이제 거의 녹색은 이파리에 많이 있으니까 보라색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방색을 위주로 그 꽃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거의 염색을 빨간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흰색, 빨간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꽃을 조화롭게 아주 감로탱화에 보면은 그렇게 꽃들이 있고요. 염색을 여러 가지로 할 때는 1800년대 이후에 와서 다른 색도 지화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800년 이전에는 거의 그 색감이 흰색과 빨간색을 주로 꽃을 했다는 거를 그 감로탱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꽃을 염색을 해서 말려서 그 살잡기, 살 잡는 것을 이제 주름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살잡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칼로 살을 잡기도 하고 나무 이런 것을 도구를 이용해서 살을 잡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작봉이라고 해요. 지혈작자. 꽃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봉을 할 때 이제 거기에 필요한 꽃술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꽃도 만들고 꽃대가 있어야 되고 꽃잎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꽃을 다 만들어 놓고는 꽃을 꽂는 것을 난덩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덩이라는 것은 이제 난초 난자에다가 가지런히 할 등자 이렇게 해서 난초 잎이 이렇게 쪽쪽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꽃을 가지런하게 이제 꼽는다 해서 이제 난덩 친다 이렇게 해서 부채같이 꽂기도 하고 팽이를 거꾸로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렇게 꽂기도 하고 이래서 그 조선시대 이 부채난등 뭐 팽이난등 이게 팽이난등은 그 조선시대 초기에서부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는데 이 부채난등은 1800년, 1900년 그때서부터 이게 발전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뭐 거의 수륙제 하면은 부채난등을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놓기는 또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도구는 저런 도구가 필요해요. 그 꽃을 만들 때 이쪽 우측에 있는 있는 곳은 정이라고 그래요. 쇠로 만들어 가지고 저거 정을 가지고 국화꽃을 만들거나 뭐 모란 이런 거 외에는 저 정으로 다 쳐서 종이를 놓고 저 판 위에다 놓고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꽃을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망치도 있어야 되고 그 이제 자축의 것은 가위와 이제 그 칼 뭐 자르는 것 또 송곳 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어요. 그럼 밑에 것은 대나무 통을 가지고 잘라서 저렇게 아루로 막아 놓고 거기다가 연살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거의 맥주병을 가지고 이렇게 연살을 잡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렇게
대나무를 가지고 잘라서 저래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을 저렇게 하나 넓은 거를 해서 저기다 놓고 정으로 이제 종이를 재단을 해야 돼요. 염색을 만드는데 옛날 우리 하학염료라고 해서, 하학염료는 우리 1800년대에 그 영국에서 시작이 돼 갖고 화학염료가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는 자연염료로 전부 썼을 거로 이제 보고,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어른 스님들이 그 화학염료로 염색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재도 만들고 앞으로 또 연구해서 자연염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자연염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요새 현재 와서는 정말 제일 먼저 이렇게 자연염료로 우리가 꽃을 만들게 됐어요. 나는 그 염료를 이렇게 만들 때 지금 치자하고 소목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이번에 이제 수업으로 할 건데, 그 염색까지는 뭐 끓여서 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만들 때 치자는 노란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거는 이제 소목이라고 그래요. 소목은 나무인데 그 나무는 이제 끓이면은 뭔 색깔이 나오냐. 이게 이제 염료 중에도 아무리 뭐 매연물 여러 가지를 써도 변하지 않는 게 치자예요. 치자는 매염제 어떤 거를 써도 노랑이에요. 안 변해요. 근데 이 소목은 매염제가 틀리면은 염료가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소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목하고 치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꽃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소목이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나와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술 먹고 이게 왜 이렇게 색이 이렇게 어둡고 침침한 색이 나오나, 막 좀 빨갛고 예쁜 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아주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염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데이터 뭐 어떻게 얼마나 넣고 물을 얼마나 붓고 얼마나 끓여야 됩니까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 염색을 노란 거나 빨간 거나 이렇게 끓일 때 그냥 우리가 종이는 우리가 염색을 할 때 물이 많이 들지를 않아요. 적시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천으로 염색을 하려면은 소태로 그냥 가득 해갖고 막 물을 많이 해야 뭐 한 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지화하는 사람들은 염료를 그렇게 많이 끓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수육제에 쓰는 그 염색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양재기로 한 양재기 뭐 이런 정도만 만들면은 염색이 끝나요. 그래서 물을 붓고 저걸 넣고는 그냥 처음에 바글바글 끓이다가 조금 불을 줄이고는 그냥 계속 끓이는 거예요. 시간 오래 그냥 달이는 거죠. 그래 달이다 보면은 이제 그 물이 또 빼놓고 빼놓고 또 다시 물을 붓고 또 끓이고 하는데, 이 소목은 7번까지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하다가 그냥 버려요. 한두 번 하다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료를 쓸 때 조금만 해서 이렇게 쓰고, 염색을 많이 해놓으면 버리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냉장고 넣어놓고 쓰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색감이 안 좋게 변하니까
조금씩 이제 만들어서 필요한 데 쓰시고, 그 색감은 이제 그걸 끓이면서 종이를 적셔 보면 돼요. 조금씩 잘라가지고 적셔 보면은 거기에서 염색이 내가 원하는 색이면은 스톱하면 되고, 좀 더 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졸이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은 한 번 염색했다가 조금 살짝 마르고 난 뒤에 또 염색하면 되고, 2중 3중 뭐 몇 중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염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재단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으로는 연꽃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연꽃을 저렇게 어렵게 하는 거는 요번에 안 하고 그냥 한지를 재단해서 살 잡는 거를 안 하고 시중에서 지금 이 연잎살 이거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시고, 저렇게 네모로 나온 것이 연꽃을 만드는 그 재단인데, 저렇게 판에다가 저런 걸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렇게 자르고, 이런 모양은 저는 어른한테 지화를 배울 때 눈으로만 배웠어요. 눈으로만 배웠는데 그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뭐 배우고 나면은, 그냥 꽃을 만들고 나면은 또 고민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본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본을 다양하게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밑에 거하고 타원형은 이제 이 연잎이 이렇게 오그려진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고, 저렇게 된 것은 연잎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그 또 작은 것은 이제 연잎을 만들 때 그 줄기에다가 잎을 또 붙여가지고 아루로 붙여야 그게 연잎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재단을 하고, 저 우측에 있는 거는 그 종이를 이제 모란 같은 걸 만들 때 가운데 구멍을 내서 그 여러 장이 포개지는 거를 저 종이 못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이 지자에다 지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거를 비벼가지고 가운데에다 이렇게 끼워서, 그래서 꽃을 만들 때까지 저걸 끼워서 살도 잡고 염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 지못 만드는 거 저것도 배우시고, 이제 꽃을 만들려면 줄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여기 보은사를 한번 돌아봤는데, 저 나무 밑에 가니까 산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작은 대나무. 그 큰 굵은 대나무가 아니고 저걸 무슨 대나무라 그랬는데, 그 대나무가 나무 밑에 있는 거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거를 잘라다가 꽃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대가 많어 아주 보니까. 그래서 그 굵은 데는 쪼개가지고 써야 되는데, 여기는 가는 데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좀 가는 걸로 골라서 꽃대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대를 쌀이나무 같은 거 저 대나무 이런 거 쪼개가지고 저거를 이제 종이를 1cm로 잘라서 감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런 연잎 시중에서 파는 거를 사가지고 저렇게 이제 위에 노란 거는 연밥이, 옛날 어른들은 파랗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콩을 붙였어요. 씨를 감장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연을 좋아해서 연을 심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꽃이 필 때는 연밥이 파랗지 않고 노래요. 그래서 꽃이 다 피고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파랗게 변하니까, 그렇게 그 연밥만 할 때는 굵은 그 파란 걸로 종이를 씌우고,
연꽃으로 볼 때는 저렇게 노란 걸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 거 할 때는 녹두알을 깊이 낸 거, 그거를 붙이시면 되는데, 그거를 붙여갖고 좀 시간이 흐르니까 벌레가 생겼죠. 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벌레 안 나게 하려면은 노란 종이를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콩같이 말아서 그냥 붙이시면은,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거는 우리 여기는 다 이렇게 풀로 끝을 감았는데, 옛날 그 전통 방식으로는 이런 등도 다 그 실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실로 이렇게 감아서 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로 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해보면은 실이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렇게 실로 감는 방법 그거 해보고, 연밥은 옛날 어른들은 저 산에 가면은 그 소나무 껍질 조금 두꺼운 거 있어요. 뭐 그런 거를 갖다가 구멍을 가운데 뚫어 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끼워서 거기다가 연꽃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산에 맨날 뛰댕길 수도 없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스티로폴 볼 있는 걸 가지고 반 잘라 가지고 딱 종이로 싸니까 아주 연밥이 아주 딱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티로폴.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문화재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연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종이를 까볼 수도 없고 문화재위원이 와서 이거 뭐 속에 뭐 했을까 해서 절대로 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이게 저 유튜브 나가서 다 알거든. 저건 하시면서 잘라버리세요. 이제 연잎은 그 대를 가지고 저렇게 감아 가지고 쭉 안으로 밀으면은 오그리 연잎이 저렇게 돼요. 그리고 또 큰 이파리도 저런 방법으로 세 군데로 이렇게 말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연잎 만드는 방법은 살 잡는 게 한 3가지 정도 돼요.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이쪽에 이제 그 연잎을 만들어 갖고 붙일 때 저 밑에 작은 거 동그란 거 하고, 저는 이제 철사를 가지고 저렇게 해서 산발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모란을 종이로 그냥 한 장을 나눠 드리면은 그 종이를 어떻게 재단을 하고 염색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모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을 저렇게 전부 한 개씩 만들으셔 가지고 그 본에서 조금 키우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꽃이 이제 야외에서 할 때는 적게 하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크게 해야 되고 실내에는 작게 해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본이라는 걸 하나씩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동에 가서 가르쳤더만 이 꼬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뻐서 내가 올렸는데, 염색을 모란 할 때는 염색을 저렇게 바깥으로도 염색을 하고 안으로 밖에는 흰 종이가 나오게 하면서 속에만 염색을 하고 이렇게 방법은 2가지, 크게 보면 이제 2가지인데 또 한쪽으로 그냥 염색만 하고 한쪽에는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흰 거를 남길 수도 있고 이런 변화를 주면서 이제 염색을 해보면은 꽃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게 이제 만들어 보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이제 노란 거 빨간 거 이 2가지를 염색할 때 가수로 한번 저렇게 하고 안으로 한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등분을
접어서 그 모양을 이제 저렇게 모양을 내는데 4등분을 하기도 하고 저는 2등분 2등분부터 3등분, 4등분, 5등분, 6등분, 8등분 다양하게 잘라서 하면은 그 꽃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뭐 딱 이거는 뭐 몇 등분만 해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모양을 내 가지고는 살을 잡고 그러고는 살을 이제 한 장 한 장 떼어내서 저거를 작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 수술 만드는 거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꽃을 이제 다 배웠을 때 오늘 연꽃 만들고 내일까지 연꽃 만들고 그 다음에 모란 만들고 또 요거는 이제 자파라 그랬는데 자파는 이 꽃이 가장 제일 쉬운 꽃이에요. 부채살처럼 접어가지고 가운데 묶어서 이렇게 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면 가장 쉽고 또 색상만 이쁘게 해놓으면 이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꽃인데 이름이 다양해요. 어떤 어른은 이걸 모란이라고 하고 어떤 어른은 국화라고 하고 뭐 작약이라고 막 다 틀려 어른들한테 그리고 이제 자파라 하고 또 그 논문 속에서는 사자화라고 해요. 사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가위질을 조금 해서 모양을 내면은 조상화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은 가장 쉬우면서 급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놓고 싶을 때 또 이거를 태워버릴 때 이걸로 하시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수륙지 하면은 왜 지화를 또 태워줘야 되잖아요. 태우는 거를 좀 만드는 거를 이걸로 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그 꼽는 거를 이게 난등 원으로 이제 쳤는데요. 부채 난등, 뭐 수직 난등, 뭐 이 원으로 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난등 치는 거를 그릇을 2개를 갖고 왔으니까 거기다가 쌍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홍화물을 드리고 이파리는 쪽물을 들여 가지고 쪽물에다가 또 말른 뒤에 다시 노란 물을 들이면은 저렇게 연두색 녹색 이파리가 돼요. 그 홍화물은 좀 홍화하고 쪽하고는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자연의 물로는 염색을 이렇게 뺄 수가 없어서 그거는 화학이 들어가야만이 염색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고단수가 된 뒤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운데는 저것은 이제 봉오리가 이렇게 피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5잎이나 4잎이나 저거는 이제 이렇게 실로 묶을 때 이어서 묶어요. 이어서 묶어서 그냥 그대로 딱 씌우면은 속이 안 뒤다 보이는 거죠. 예. 이거는 15년도에 제가 상계 있잖아요. 상계 모양으로 창작품인데 예, 상계화라고 이름을 내가 붙였어요. 이거는 이제 하음하락 해갖고 자른 건데 예. 작품 나중에 이제 책 만들어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